안녕하세요. 교수자의 파트너 최정빈입니다. 네, 오늘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많은 교수자분들께서 특히 최근에 수업 현장에서 이 디지털 협업 도구들을 많이 활용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이 디지털 협업 도구인 패들렛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우리 수업에 잘 매치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하나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교수자분들께서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과 그 토의 토론 네, 많이들 진행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토의 토론을 진행할 때 디지털 협업 도구를 활용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의 참여도가 배가 되고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아웃컴들이 많이 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 안에 우리가 이제 면대 수업의 강의실 수업인 것을 한번 가정해 보면 교수자가 하나의 그 어떤 토론의 주제를 네, 오픈을 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생각들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교사학습 모델들, 토론의 교사학습 모델들이 예, 많이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장 유용하게 많이 쓰고 있는 그 생각을 여는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토의 기법이 다름 아닌 이 6가지 생각 모자 기법입니다. 이 기존에 있었던 토론의 모형이 디지털 협업 도구하고 만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6가지 생각 모자 기법과 디지털 협업 도구를 붙이기 이전에 이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6가지 생각 모자 기법이라는 것은요. 1980년대에 에드워드 드 보너라는 그 심리학자가 착안한 하나의 그 방법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주제를 떠올렸을 때 단편적인 하나의 어떤 그 직관 또는 뭐 본인이 경험했던 부분들, 또 본인들이 이렇게 지식적으로 정보를 알게 됐던 부분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편적으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인식하기 마련인데요. 이 6가지 생각 모자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 다양한 이 생각의 구조 안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의 그 훈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6가지 생각 모자라는 그 타이틀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6가지의 어떤 마인드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각각의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하얀 모자 마인드셋이라는 그 상태는 그 하나의 주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팩트,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주어진 여러 가지 그 근본적인 드러나는 사실들, 현상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말하게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마인드셋은 빨간색 모자셋입니다. 자, 이 빨간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feel, 예, 느껴지는 직관에 의해 감정이나 느낌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이나 뭐 어떤 단상들, 뭐 느낌들, 직관적인 그런 느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노란색 마인드셋은요, 이 지금 똑같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각각의 의미를 달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노란색 마인드셋은 긍정적인 생각들을 끌어낼 때 활용되는 그런 그 상태이죠. 자, 까만색 모자는 노란색 모자와 반대입니다. 자, 까만색이라는 것은 부정적이고 뭔가 좀 더 비판적인 시각에서 주어진 문제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견해를 생각하거나 말을 하게 하는 그 마인드셋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녹색 마인드셋은 뭘까요? 이게 녹색이라는 그 색깔이 주는 느낌이 있죠. 예, 뭔가 좀 창의적인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마인드셋을 이야기합니다. 자, 파란색 모자는 뭘까요? 자, 앞에서 하얀색, 빨간색, 노란색, 까만색, 녹색, 즉 있는 그대로 중립적이고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게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직관적으로 느낌들, 감정들을 네, 생각하게 하고 떠올리게 했고요. 또 노란색이라는 것은 긍정적이고 또 검은색은 부정적이고 녹색은 뭔가 새로운 창의 대안을 말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생각들을 담는 하나의 인사이트풀 상태죠. 그래서 뭔가 이 종합적인 판단, 어떤 그 정리, 평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고하게 하는 그런 마인드셋을 우리가 파란색 모자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의 주제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
의외로 단편적인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 공통적인 주제에 대해서 각각 다른 마인드셋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담아보자라는 취지에서 6가지 생각 모자 기법을 이 토이 기법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강의실에서는 우리 학생들과 만나는 교실 환경에서는 교수자가 어떤 주제를 오픈을 하고 그에 대해서 각각의 이야기들을 듣게 하는 그런 방식들이 아주 일반적이죠. 그런데 강의실 수업에서 이런 토의를 주재하기가 참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교수자가 요구하는 어떤 그 응답에 대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답하지는 않거든요. 누군가는 말하겠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생각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비판적인 시선들. 왜 쟤는 저런 식으로 얘기할까?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함부로 이렇게 입을 떼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디지털 협업 도구를 활용하면 참 유용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토익 기법에 디지털 협업 도구 중에 하나인 패들렛이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 토의가 풍부하고 의미 있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실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패들렛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 볼게요.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여러 뭐 상관없습니다. 검색 도구 창에 패들렛을 기입을 하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첫 번째 패들렛, 당신은 아름다워요. 갑자기 뜬금없이 네, 어쨌든 이렇게 패들렛이 첫 번째 뜹니다. 자, 그래서 이 패들렛이라는 것은 여기 잠깐 정보가 있어서 좀 살펴볼게요. 패들렛은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및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교육공학 스타트업 컴퍼니다. 자, 저도 교육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적절한 매개체는 이 수업에 유의미하게 활용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들렛을 많은 사람들이 쓰는데 특히 이제 수업 현장에서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이 패들렛에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빈 공간이 되겠죠.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제가 이미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그 컨텐츠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화면에, 스택이 된 화면에 이제 표시가 됩니다. 자,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이 패들렛 만들기라는 것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게 되면 이 패들렛에 여러 가지 포맷들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담벼락,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화면에 나타날지 이렇게 보시면 약간 좀 이동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스트잇을 띄고 붙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런 것들처럼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메모를 붙이고 띄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스트림 형태는 어떨까요? 그냥 흐르듯이 이렇게 쭉 텍스트 위주로 많이 수업하는 그런 교과에서는 또 이런 좀 지저분하게 뭐 주변에 어떤 거 신경 쓸 거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또 보여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그리드라는 건 뭘까요? 예, 말 그대로 이런 어떤 하나의 그 화면 페이지에 이렇게 박스처럼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약간 좀 뭔가 규격화되어 있는 느낌이 좀 드시죠? 그래서 이게 그리드 형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쉘프라는 것은요, 제가 많이 쓰는 기법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은 일련의 하나의 주제를 기재를 해놓으면 아랫단에 사람들이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저는 토의 토론할 때 많이 활용한다는 건데, 요것을 이따가 좀 실습하는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번엔 지도 형태. 이거는 이미 주어진 지도 맵에, 네, 우리가 무언가를 기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지를 마련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지리 관련된 교육과 과정에서 활용하시면 참 유용하겠죠. 자, 캔버스. 캔버스는요. 우리 그 디지털 마인드 매핑 같은 거 많이들 활용하시죠. 그와 많이 흡사해요. 그래서 어떤 메모를 하나 이제 그 글을 삽입하게 되면 이것을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학생들 뭐 마인드 맵을 작업하는 그런 그 과제나 이런 거 할 때도 학생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시면 그들끼리도 협업에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타임라인.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그 포맷이긴 해요. 타임라인. 이렇게 시계열로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단계별로 뭔가를 설명을 할 때 쓰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보기 좋은, 네,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교육의 목적과 여러 가지 그 용도에 맞게 선택하셔서 활용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 쉘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 자, 그럼 패들렛이 시작이 되죠. 어, 이게 이제 기본 화면인데요. 이 기본 화면을 지금부터 하나씩 좀 꾸며보면 되겠죠? 자, 이 화면 안에 저기 오른쪽 구석에 보시면 여기 점점 3개가 있어요. 예, 더보기란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메뉴가 많이 들어가 있죠. 이런 화면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기본적인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네, 서식 변경이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제 머리로 좀 가려 있었는데요. 자, 이 서식 변경을 누르시면 당초에 제가 선택했던 그 쉘프를 뭐 담벼락이나 스트림이나 그리드나 지도나 캔버스나 타임라인 다른 포맷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네, 한번 해볼까요? 처음엔 제가 쉘프를 선택했지만 지금은 스트림 형태로 바뀐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원래 쉘프로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쉘프는요, 요 섹션 1, 섹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섹션 1에다가는, 뭔가 이제, 아까 제가 6가지 생각 모자를 같이 이 패들렛하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는 이 위에 타이틀에다가 좀 작성을 해보려고 하고요. 더블 클릭하면 메뉴가 자동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제목을 한번 해볼게요. 음, 요즘 우리 교육 현장에서 AI, 인공지능이 탑재된 뭐 로봇 교사들, 이런 논제들이 참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교육학에서는 뭐 로봇 베이스드 러닝이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토의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6가지 생각 모자의 틀을 가지고 제목을 쓰겠습니다. 로봇 교사. 당신의 생각은 뭐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걸어 주시고요. 이 왼쪽에 보시면은 타이틀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에다가는 6가지 생각 모자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세요 라고 부연 설명을 적어 놓을 수 있겠습니다. 아이콘은 뭐 재미로 한번 뭐 어떤 것들을 한번 넣어 볼까요? 재미난 그림이 많네요. 우리 뭔가 좀 똘똘해 보이는 아이콘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네, 적용이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패들렛의 전용 URL 클립보드의 복사. 그러니까 이 URL을 나중에 참여자들한테 공유하면 이 패들렛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 공유 주소가 되겠죠. 이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배경화면. 이제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또 편집도 해봐야 되겠죠. 비주얼. 지금 너무 주황색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색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림, 멋진 그림들 많잖아요. 세상에는. 그죠? 디폴트로 제공되는 그림들. 네, 조금 더 공부스럽게 약간 칠판 색깔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네, 그리고 나만의 배경 화면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각자의 선호하시는 배경 화면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글꼴은 그냥 뭐 기본적인 글꼴로 했어요. 뭐 이제 이를테면 이런 것들은 너무 궁서체죠. 우리 학생들 궁서체 하면 굉장히 진지 모드, 뭐 좀 올드한 그런 느낌들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궁서체보다는 그냥 뭐 기본, 약간 고딕체 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랫단에 메모가 보시면 여기 굉장히 좋은 메뉴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그죠? 댓글. 댓글을 활성화시켜 놓으시면 누군가가 의견을 제시했을 때 밑에 답글을 달게 할 수 있는 그 추가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반응. 제가 조금 얼굴을 좀 바꿀게요. 자, 반응이라는 것은요. 좋아요, 그러니까 하트 표시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활성화시켜 주는 거고요. 투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점, 등급 다 돼요. 예, 최대 등급 100까지 숫자로 매길 수 있는데요. 저는 우리 학생들하고 그 별점을 많이 써요. 예, 별점. 5점 만점에 4점. 뭐 어떤 친구가 의견을 넣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댓글도 달고 또 평가도, 동료 평가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별점. 요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라이크 이런 거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심리적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별점 5점까지 저는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까지 체크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두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네, 이 설정 값들이 적용이 되겠죠. 네, 닫아볼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 교수자가 기본적으로 섹션에다가는 크게 제목을 넣을 수 있어요. 아까 로봇 교사, 당신의 생각은 첫 번째, 하얀색 마인드셋. 마인드셋. 네, 하얀색 마인드셋. 복습하자면 이 하얀색 마인드셋은 뭐라고요? 객관적인 사실, 예, 팩트 중심으로 이렇게 예, 기재를 하라는 거죠. 자, 섹션 2 이번에는 무슨 색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빨간색이었죠. 빨간색 마인드셋. 자, 빨간색은 어떤 거였죠? 떠오르는 느낌, 생각, 감정. 네, 직관적인 느낌들 이런 거 쓰게 하는 거였죠. 자, 세 번째는 노란색 마인드셋. 자, 노란색은 뭐였죠? 네, 여러분들 긍정적인 생각을 적어주세요라는 의미예요. 자, 노란색하고 반대말은 까만색 마인드셋입니다. 자, 까만색 마인드셋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비평을 해달라라는 그런 섹션이죠. 자, 5번, 6번째가 남았네요. 5번째는 뭘까요? 초록색이죠. 네, 녹색 마인드셋. 이거는 창의적인 대안 제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섹션입니다. 자, 마지막은 이 전체를 담는 이야기죠. 그것은 파란색 마인드셋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생각 모자 기법에서 활용하는 6가지의 섹션들을 일단 교수자가 다 이렇게 예, 그룹핑을 좀 해놨어요. 그럼 이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이곳에 접속을 해서 이제 각자 플러스 눌러가면서 각자의 글을 이제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URL을 우리 학생들한테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자,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자, 공유 버튼을 눌러도 좋고요. 네. 또는 요 메뉴에서 내보내기. 네, 내보내기에서도 클립보드로 링크 복사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걸 활용하셔도 같은 결과죠. 자, 지금 패들렛 URL이 클립보드 복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 학생들한테 문자로 보내신다든지 아니면 뭐 LMS에 올리신다든지 아니면 뭐 구글 클래스룸에 이제 공유하신다든지 어쨌든 학생들한테 전송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이 URL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접속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아까 저희가 교수자 모드에서 작성했던 이 화면이 바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 생각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실시간적으로 학생들하고 이것을 실습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우리 친구들하고 했던 작업을 잠깐 좀 보여드릴까 해요. 자, 비슷한 약간 유사한 주제로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예전에 이 토론을 우리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서 활용했던 이 패들렛을 활용했던 그 샘플입니다. 자, 미래 교육에서의 로봇 교사의 활용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어요. 6가지 생각으로. 자, 그랬을 때 학생들이 각자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6가지 생각의 마인드셋에 다 기재를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학생들 글이 거의 도배가 돼버렸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각자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작업은 우리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면대면 수업일 때도요, 자기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글을 쓸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요즘에 라이브 클래스, 이 줌 라이브 수업을 워낙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 너무너무 유용하죠. 왜냐하면 이제 각자의 공간에서 이 URL로 접속을 해서 네, 그리고 이제 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환경이 아니라 뭐 PC나 노트북 환경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사도 해 가면서 좀 더 정제된 그런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먼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신생 마인드셋은 있는 근거 그대로를 한번 기술을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서 좋은 데이터들은 아무래도 뭐 기사 아니면 뭐 논문의 하나의 귀절 뭐 또 여러 가지 어떤 객관적인 사실들, 사진, 뭐 도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네, 이 채훈이라는 학생이 이렇게 이제 서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 10월 27일 교동초등학교에서 페퍼, 여기 보이시나요? 조만한 로봇 아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예, 소프트뱅크사에서 만들어진 로봇인데요. 이게 이제 이 진짜 교동초등학교에서 교사, 로봇 교사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조교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라는, 시범 운영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의 내용을 우리 채윤이 학생이 이렇게 잘 올려놨습니다. 또, 하윤이라는 친구는, 예, 로봇 제조업체인, 네, 땡땡 로봇에서, 방과후 수업에 이 로봇 교사를 활용을 했다라는 얘기. 또 뭐 다양한 전남교육청에서 AI 교실 구축하고 메타버스 활용의 연수 장면, 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각자 서칭을 한 겁니다. 자, 빨간색 마인드셋은 학생들이 어떤 로봇 교사에 대한 자신들의 그 어떤 직감적인 느낌들을 이렇게 쭉 쓴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징그럽다, 무섭다, 두렵다 뭐 이런 말을 쓴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 TO가 줄어들까 걱정이 된다. 이 걱정이라는 그 마인드 그런 생각들이 좀 감정이 앞섰나 봐요. 자, 이번에는 이제 노란색 마인드셋.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면들이 상당히 있다. 차별되지 않고 학생들 개개인에게 맞춤 학습이 가능해질 것 같다. 예, 어댑티브 러닝이라는 개념이 요즘에 또 많이 중요하죠. 학습자의 개인의 어떤 학업 성취도의 갭을, 예, 편차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정말 맞춤형으로 수업을 우리가 설계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로봇 교사를 잘 활용하면 정말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자, 까만색 마인드셋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었죠. 자, 인성, 공감, 능력, 사회성 함양 등 인간적 측면에서 교육이 부족할 수 있겠다. 우리 학생들의 그런 의견도 엿볼 수가 있네요. 녹색, 로봇과 AI로 대체할 수 있는 수학, 과학 등의 교육은 대체할 수 있고 미술, 음악 등 감정의 교류가 있는 교육은 인간이 실세하는 혼합된 방식이, 예, 좋겠다라는 아주 뭐 또 아이디어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네요. 자, 파란색. 자, 이 파란색 마인드셋은요, 거의, 예,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이 생각을 다각도에서, 정말 정리를 잘해서 이렇게 글로 잘 마무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견해들을 제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인드셋 6가지 생각 모자라는 토론 기법을 이렇게 디지털 협업 도구인 이 패들렛을 활용해서 쓰는 이런 방식들이 생각보다 우리 교수자분들께서 조금만 고민하면 이렇게 이제 브릿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쉽지 않으시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거 주로 연구하는 사람이죠. 저는 실제 제가 수업에서 많이 활용해 보고요. 정말 유용하고 쓸모가 있고 정말 효용의 가치가 높은 그런 아이디어들만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패들렛을 사용하면서 또 하나 좋은 점은 뭐냐면요. 자, 이 수업의 내용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그 여러 가지 수업의 자료원이 너무 저는 귀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보내기를 합니다. 예. 내보내기를 해서 여기 이제 이미지, PDF, CSV, 엑셀, 뭐 스프레드시트로 저장 뭐 다 돼요. 근데 PDF로 저장을 누르면요.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퍼블리싱 하는 것처럼 와우.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화면이 이렇게 매거진 형태로 쭉 게시글처럼 쭉 나열이 돼요. 이제 요 그림들이 좀 많았던 부분은 하얀색 모자 마인드셋이었던 거고요. 지금 이쪽에 빨간색 마인드셋이라고 보이시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두 번째 마인드셋 섹션이었죠. 노란색, 까만색, 그리고 녹색, 네,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거의 10페이지에 가깝게 이렇게 한 번에 퍼블리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 무료 버전을 잘 활용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유용하게 수업에 잘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이제 기존의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그 토론토이 이 어떤 그런 수업의 방법들을 조금의 어떤 아이디어만 좀 더하셔서 특히 요즘에 디지털 협업 도구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잘 이렇게 매치를 하시면 정말 생각지도 않게 더 좋은 결과물들을 많이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 대표적인 그 도구 중에 패들렛이라는 네, 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신 거죠. 패들렛과 여섯 가지 생각 모자 기법. 예,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오늘 정보를 득하게 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뭘까요? 예, 현명한 교수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시범하시고, 시범을 보이시고, 적용하시고, 또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예,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